안녕하세요. 수필이 읽어주는 자매지 쪽인자 마술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덧는 지혜를 터득하라. KBS 아나운서 김원성 지연. 학창시절 한 미인대회에 출전한 17살 소녀에게 사회자가 지금 당장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다. 당돌한 소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막 쓸래요 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을 한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돈을 막 쓰는 자선가이자 미국 최고 방송 진행자가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가난의 고통을 맛보여야 했던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사회에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다. 극심한 가난, 가정 파탄, 성폭력, 미혼모, 비만 등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일들을 겪고도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모두 이겨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중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그 잔인한 운명의 굴레에 종지부를 찍는다. 말 한마디에 수억 명의 사람을 움직이고 미국 상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프라는 자신의 부와 명예에 안주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렘 어딘가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아파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도움의 손을 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당신이 겪는 고통을 나는 알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치부나 비밀을 숨기는 법이 없다. 예상치 못한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더라도 결코 후회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상대가 누구든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게 만드는 그녀의 소통 방법은 바로 그 숨김없는 솔직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지만 사생아로 태어난 오프라는 9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그리고 14살 때 미숙아를 사선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하고 못생긴 외모와 100kg이 넘는 뚱뚱한 몸매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오프라는 그런 자신의 치부들을 언제나 본인 스스로 세상에 알리곤 한다.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벌거벗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녀의 솔직함은 시청자들에게 오프라도 자신과 같은 여성일 뿐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 주었다. 오프라는 1986년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해 20년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그녀는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이다. 그녀는 방송을 하는 동안에도 시종 일관 냉철함을 잃지 않지만 아무런 말 없이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고 토닥거리는 손길에는 당신이 겪는 고통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진다. 더불어 이것 봐 나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라며 힘을 실어주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오프라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힘이다. 그녀의 토크쇼에는 완벽한 구성과 구상함, 진행자의 아름다운 미모와 지성미가 흐르지 않는다. 오히려 감추고 싶은 상처들을 솔직히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불행과 문제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준다. 사람들이 오프라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지 한 해에만 3억 원이 넘는 돈을 버는 미국 최고의 갑부로 성공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는 그녀의 소신 있는 행동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자선 사업을 통해 스스로 행동하고 다가섬으로써 대중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소외계층에게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고 있다. 입 대신 눈과 귀를 사용하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대부분 자신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사회학자 일버트 메르비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고작 7%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93%는 억양, 음색 같던 음성적 요소 38%와 몸짓 언어 55%로 전달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굳이 말을 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눈빛 하나만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시간 동안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오프라가 말을 하는 시간은 대략 10여 분 정도다. 남은 50여 분 동안 그녀가 하는 일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정도다. 그리고 항상 초대 손님과의 포옹은 빼놓지 않는다. 한때 그녀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진행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평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토크쇼를 진행하는 동안 오프라의 눈은 입을 대신한다. 오프라는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끊임없이 상대방을 관찰해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떠올리면 예외 없이 머릿속에는 대사가 아닌 울고 웃는 배우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객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리는 영화의 기본 속성이다. 또 사람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이미 많은 의미가 전달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단순한 제스처 몇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하는 문인원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상대방의 머리를 끄적이면 우리는 그가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쉬지 않고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눈동자에서는 불안함을,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에서는 수줍음을 느낀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수긍해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소통을 위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몸짓 언어가 음성 언어만큼 정확하거나 정교할 리는 없다. 하지만 감정을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역시 언어가 아니라 몸이다.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올라가는 심장박동수가 이를 증명한다. 오프라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몸짓 언어가 주는 모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자. 경청에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소통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닌 듣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이유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오프라의 인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건발의 8등신 미녀들이 덕시덕시한 할리우드에서 물색인 중에 뚱뚱하게까지 한 오프라에 미국인들이 왜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비밀 중 하나는 그녀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초대 손님의 사소한 이야기도 생략하거나 넘겨짚지 않고 진지한 반응을 보인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발을 동동 구르며 웃고 슬픈 일을 얘기하는 사람과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등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의 솔직함은 자기 노출만큼이나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준다. 오프라가 방송에서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프라는 가출 청소년과의 인터뷰 중 우는 소리 좀 그만해.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난 알고 있어. 라고 물어붙일 만큼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모피코트를 입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밍크는 코트가 되기 위해 태어난 운명이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여 동물보호단체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강우병 파동이 났을 무렵에는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말아야겠네요. 라고 말해 쇠고기 값이 2주 동안 폭락, 텍사스주 목장주 협회로부터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합의를 거부하고 법정에 나섰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그녀는 말한다. 진실만 말하면 돼요. 그것이 언제나 당신을 구원해 줄 거예요. 토크쇼 초기 그녀는 초대 손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며 아줌마 팬들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프라는 개인의 신변잡기를 떠나 여성의 건강과 사회적 문제, 나아가 자연재해, 민족 학살, 전쟁 폐해 등을 다루며 다양한 계층의 팬을 확보하게 된다. 그녀는 또 초대 손님에게 설교나 훈계가 아닌 친구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대화를 통해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으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프라의 소통 방식이다. 그녀는 진정한 소통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정인이다. 모든 것을 이용해 소통하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끊임없는 지적 탐구를 위한 독서에 있다. 오프라는 3살 때부터 글을 읽었는데 책은 그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신적 서성이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숱한 시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보았고 세상과 소통했다. 엄청난 독서량으로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미국이 다시 책을 읽게 만들겠다 라며 그녀가 북클럽이라는 코너를 신설했을 때 방송국에서는 토크쇼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20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의 발길을 서점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명성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프라의 북클럽이라는 코너를 통해 자신이 소개한 책을 모두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소개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만 대략 30여 권으로 출판계의 미다스 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프라 현상이라고까지 말한다. 출간된 후 오프라의 북클럽에 선정되자마자 미국 온라인 서점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최단 기간 500만 부 돌파의 명예를 거머쥔 시끄럽만 보더라도 그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독서 광인 그녀는 1997년 지인의 딸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웨슬리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남겼는데 여기에 그녀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 첫째,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 처음에는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음은 남자관계에서 더욱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처를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요. 실수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넷째, 매사에 감사하세요. 특히 매일 고마운 일들을 적는 일지를 만들며 당신의 삶에 방향키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려줄 것입니다. 다섯째,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고 넓은 꿈을 꿔야 합니다. 믿는 만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연설은 학생들뿐 아니라 곧 인터넷으로 퍼져나가 화제가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켰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이 말들은 희망으로 다가갔기 때문이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오랜 기간 동안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만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막힘없이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녀의 해박한 지식 때문이었다. 정치와 사회를 아울러 문학과 연예계까지 그녀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프라에게는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수식어 이외에도 요요의 여왕이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있다. 그녀는 방송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결국 68kg의 체중이 102kg까지 불자 그녀는 방송국에서 밀려난다. 혹독한 다이어트 후 다시 방송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된다. 하지만 요요 현상으로는 뚱뚱한 몸매는 다시 그녀를 찾아왔고 자신의 몸무게가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98kg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1993년 에미상 시상식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무려 107kg이었다. 오프라는 성인이 된 후 끊임없이 살과 전쟁을 벌여왔다. 현재 그녀는 91kg으로 요요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운동관리사와 영양사까지 영입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고
2009년 1월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경을 토로했다.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몸무게가 얼마든지 대중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중은 그녀의 외모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에 열광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 위로하는 손길,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눈물 등 그녀의 몸짓에 설득당한 것이다. 그녀는 비언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언어가 주는 한계와 오해를 극복했다. 유머에는 힘이 있다. 웃는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가족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세상과 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낯설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긴장한 채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무장해제시키는 유머는 특별한 소통 방법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유머는 지혜와 자신감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 더해져 이루어진다. 나는 천연적인 흑인 아줌마의 엉덩이를 갖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미국 흑인 여성들에게 짊어지오신 병이다. 저는 모든 여성의 삶을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모든 여성 사이즈의 옷은 경험해 봤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오프라는 자신의 체형까지도 유머의 소재로 삼는다. 그녀가 스스로 자세를 낮춰 초대 손님을 웃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한때 실직의 고통까지 물고 갔던 자신의 비만을 말할 때도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는다. 방송에서 그녀는 때로 수위가 높은 유머를 구사하기도 하는데 그 뛰어난 순발력에 사람들은 감탄한다. 어느 날 그녀의 토크쇼에 포르노 배우가 출연하여 그간 직업 때문에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다 방송 도중 감정이 격해진 초대 손님은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어찌나 스럽게 우는지 다음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였다. 오프라는 그녀를 위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충분히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초대 손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그녀는 쓰리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 물론 단어 자체만 보면 토크쇼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마음의 쓰라림을 묻는 것인지 신체의 일정 부위를 말하는 것인지 모를 뉘앙스 때문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다. 우울하고 무거웠던 세트장은 이내 밝아져 남은 시간 동안에도 즐겁게 방송할 수 있었다. 아마 유머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 웃을 때마다 성공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난간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유머 정신으로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유머 정신과 넘치는 소맨십,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통 방법이 오늘의 그녀를 만든 것이다. 오프라의 말처럼 유머는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포자기 한 사람에게 그래 뭐 이깟 일로 라고 말하며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제6의 감각이라고도 불리는 유머. 그것은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하는 긍정의 힘인 동시에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감을 넘어 변화로 이끈다.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의 진행 수입뿐 아니라 영화, 출판, 인터넷 사업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이끌면서 벌어들인 돈은 1조 원이 넘는다. 그녀는 수입의 일부분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2007년 한 해 동안 약 550억 원 이상을 전 세계 여성들과 아이들의 교육 및 건강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 윈프리 쇼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녀에게 토크쇼는 사람들의 삶에 다가서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통로인 셈이다. 오프라는 자신의 사명을 내 위치와 힘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민정 자녀를 무료로 교육시키기 위해 무려 4천만 달러를 들여 윈프리 예학교를 세웠지만 일각에서는 그 학교가 너무 사치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프라는 가난한 소녀도 아름답게 살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설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학교가 조금 사치스럽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든 하는 게 낫다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피력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제시하며 공정적인 대화로 이끈다.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패널과 시청자 참여를 통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얻는다.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오프라 윈프리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인 내용들을 정리해 출연자에게 말해준다. 출연자는 오프라의 자기 노출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그녀의 따뜻한 조언을 통해 용기를 얻고 변화된다. 오프라 윈프리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출연자를 비롯한 방청객들에게만 변화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크쇼를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오프라는 집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들에게도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독려하기 위해 능동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한 여자들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제인 토크쇼에서 오프라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탈출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폭력적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오프라의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 정치권은 대선 때마다 그녀에게로 구애의 손길을 보냈다. 하지만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중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그녀였기에 깨끗이 거절한다. 그런 그녀가 전례를 깨뜨리고 공개석상에서 오바마 지지 연설문을 낭독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그녀는 2007년 5월 자신의 쇼에 출연한 정치 신인 오바마 지지 의사를 밝히며 그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다. 하지만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그 순간부터 여성을 배반했다는 공격에 시달렸다. 여성 대통령의 당선 기회를 그녀가 맡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녀는 오바마에 대한 나의 평가와 지지는 역사적인 가치로 따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사실 오바마는 콜롬비아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로 흑인이지만 백인 사회에서 살아온 그에게 흑인들은 마음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오프라가 나서는 순간 흑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운동가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1등 공신인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당선 연설을 지켜보며 희망이 성리한 느낌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 결과이며 희망의 시작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오프라와 오바마는 유색 인종으로 수많은 좌절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물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보다 소외된 소수와 소통하기 위해 그 현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한 대중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오프라와 오바마를 통해 소통하고 변해해 나갈 것이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낙관하고 있다. 검은 돌풍의 주역인 오프라와 오바마가 만들어가는 아메리칸 드림은 과연 어떤 세계일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따뜻한 소통 방법 때문이다.